다음 소식입니다. 전매 제한의 양도세 부담도, 1+1 재건축 큰 매력 없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정조준한 6.19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한 명의 조합원이 최대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1+1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지 지분을 쪼개서 중소형대 아파트 2채를 분양받게 되면 향후 시세 차익도 노리고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1+1 분양은 세금, 전매 제한, 분양 우선순위 등에서 제약 사항이 많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포인플렉스님 같은 경우에는 1+1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받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걸까요? 한 채는 제가 살고 한 채는 임대로 줘서 고정적인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죠. 특히나 저금리 시대에 네네. 그 월세 수익이 금리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 때문에 인기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에는 내가 막 재건축하면서 큰 집에서 거주를 하셨는데 네.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작은 집에 살고 차라리 그걸로 하나 더 조그만 거 얻어서 월세를 얻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1+1의 매력이 많고 실제로 관심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네. 오늘은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단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사실 그 6.19 대책 때문에 예전에는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를 여러 개 들고 있으면은 그게 다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네. 이제 1+1이 아니면은 하나 더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6.19 대책으로 인한 그 문제점 같은 그것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6.19 대책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 1+1의 경우 그걸 좀 짚어보려고 하니까 1+1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가격 문제가 있어요. 네. 1+1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 간에 예를 들면 경합이 있을 경우에요. 예. 1+1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순위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려면 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냐면 감정가액 내지는 뭐 대지 지분이 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1+1의 물건을 사려면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요. 네.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1+1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가격대가 한 1억에서 뭐 1억 5천까지 호가를 더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싸게 일단 더 주고 가격대가 사는 좀 비싼 거죠. 같은 네. 물건 대비. 그리고 또 하나 위험성은 뭐냐면요. 이번 법령에서 하나는 60제곱 이하를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1으로 받는 게 60제곱 그렇죠. 이하여야 예, 되는 +1이 60제곱 이하였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24평 정도가 59제곱이니까 24평형의 물건이 있는데 24평형의 조합원들이 우르륵 몰렸어요. 네. 그래서 한 채를 가지신 분들이 한 채만 받는 분들이 59의 선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1+1을 받는 입장에서 59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순위에서 1을 선택한 사람들보다 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남는 거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는 84를 받거나 뭐 더 큰 평형을 추가 부담금을 내고 받으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59 이하를만 받아야 돼. 60 이하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잘못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아주 문제적인 문제인 거죠, 이게. 현금 청산 받을 거면 애시당초 1억씩 더 주고 살 필요가 없는 네, 거죠. 그렇죠. 예, 현금 청산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시세 대비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가격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전매 제한이 있어요. +1으로 받으신 물건은요. 법적으로 보면 이전 고시 후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돼요. 이전 고시는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아, 예. 그 준공 후에 벌어지고 그렇죠,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등기 전에 그렇죠. 발생하는 등기를 내주기 위해서 고시를 하는 게 이전 고시라고 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난 지금은 꼭지인 것 같아. 네. 그래서 물건을 팔아야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시점에 1+1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못 팔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합 내부의 문제로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추가 부담금의 어떤 정산에 시간이 걸린다든가 네네. 아니면은 뭐 소송이 붙었다든가 이런 경우로 등기가 늦어지게 되면 이전 고시 이후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하세월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전매 제한 시점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금 문제예요. 그래서 세금 문제는 앞으로 보유세가 장기적으로는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1+1 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종부세 대상 될 강남이니까 네. 종부세 대상 될 가능성이 클 거고요. 그리고 보유세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세부담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1+1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한 개 주택이 두 개 주택으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매도 시점에 내가 2주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혹시 2주택자에 대한 그 2주택자는 지금 매도 시에 비과세가 아니라 그 일반 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 당국이나 해석이 다 달라요, 이게. 아. 그래서 기존에 한 주택을 가지셨던 분은 1+1이 돼서 +1을 팔 때 1주택자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1은 왜 2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 대상이 2주택이니까. 그렇죠.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난 사례가 네. 극히 드물죠. 아. 1+1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건이 준공된 사례가 지금 있나요? 여하튼 1+1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신반포 자이 정도가 1+1이 되면 아.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제가 그 들은 바로는 그냥 1주택에 준해서 본다라고 하는 견해가 훨씬 더 우세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 재건축 이익 환수 대상 4만여 가구, 사업 시행인가 대기 11곳, 일정 빠듯한데 속타는 재건축 조합들.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조합장들의 우선순위는 속도전입니다. 최근이 아니라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속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계속 속도 얘기를 했었죠. 예, 사업 시행 인가를 빨리 맞춰야 연내 관리 처분 인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해서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라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조합장의 성적표는 오로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달린 셈이네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6월, 7월 중 관할구청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강남 3구의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총 11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재건축 일정이 빠듯한데 속타는 재건축 조합들에서 총 강남 3구에 한 44,900가구, 네. 한 45,000가구가 대상이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런 식으로 한 15,000가구씩 대상이라고 했는데 네. 정부에서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부활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네. 뭐 그때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네네. 발표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가구 수가 나열돼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적어도 건축 시민은 났어야 하고요. 네. 사업 시행 인가를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늘이 6월 30일이니까 그쵸, 이제 딱 상반기 6개월 다 남았어요. 끝났어요. 상반기 다 지났고 6개월 동안에 그 관리처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언제 받느냐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먼저 반포건을 잠시 보시면요. 네. 건축심의 통과일은 3차 경남이 5월 16일, 그 외의 단지들이 6월 달에 그 건축심의를 받았고요. 네. 사업 시행 인가 총회 예정일을 보면 지금 대략 7월이니까 다음 달에서 반포 주공 1단지가 한 8월 4일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 3차 경남은 삼성물산으로 시공사가 선정돼 있고요. 네. 반포주공 1단지와 4단지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공동시행으로 다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사업시행 인가 총회를 하고 나서 네. 언제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수 받을 수 있느냐.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강남권 전체로 보면 그럼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단지들을 살펴보면 네. 올해 말 관리 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잠깐 살펴볼게요. 네. 서초구 같은 경우는요. 방배 14구역이 2월 달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고요. 네. 방배 13구역은 5월, 그리고 신반포 14차와 반포 현대조합이 6월에 인가를 신청했어요. 네. 그리고 신반포 3차 경남, 신반포 3차 반포 경남,
그 다음에 주공 1단지 3주구와 한신 4주구 22차 조합이 7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고 네. 아까 보셨지만 네네.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는 8월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네. 강남구 같은 경우는 대치쌍용 2차와 삼성동 홍실 조합이 6월 달에 인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이거 지금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는 삼성동 홍실 아파트는 네. 이미 4월 달에 인가를 신청했어요. 아. 3월 말에 네네.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했거든요. 네. 그럼 총회를 하고 나면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삼성동 홍실 아파트는 기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네. 대치쌍용 2차가 6월이고 네. 홍실은 이미 4월 달에 넣은 인가를 상황이고요. 신청한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송파구로 보면 26일 날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는 미성 크로바가 인가를 이제 26일 날 했으니까 네. 뭐 7월 초에 신청을 할 것 같고요. 되고요. 잠실 진주도 7월 첫 주에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하면 뭐 7월 둘째 주 정도에는 서류를 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일정에 있는 단지들이 올해 말 관리처분 신청을 하냐 못하냐에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고요. 근데 사업 시행 인가는 신청을 하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네네.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받아야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카페에 보면은 건축심의 받았다. 와 이제 우린 관리처분했어. 뭐 뭐 이런 선을 막- 넘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들 총회 바로 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린 이제 했어. 막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물론 지금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에는 뭐 하나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강남 3구는 최소한 열심히 도와주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성을 갖고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우리는 건축 심의를 받았어. 그럼 연말까지 관리 처분 신청은 가능한가?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했어. 그럼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하고 나서 인가는 어느 정도 시점에 나오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네. 자,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는 2015년 9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했고 17년 6월 달에 인가를 받았는데요. 여기는 일단 예외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하고 상가 문제로 내분이 생겨서 네네.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신반포 15차는 샘플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신반포 서초구에 있는 방배 14구역 같은 경우는 네.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2월 13일 날 했어요. 네, 아까 2월에 신청했다고 말씀해 네. 주셨죠? 그러니까 2월에 신청을 하고 2월에 냈겠죠, 서류를. 네. 근데 사업 시행 인가가 6월 20일 날 나왔어요. 뭐 얼마 안 됐죠. 열흘 됐네요. 아, 그러네요. 비가 예. 열흘 전에 나오고. 다음 사례 볼게요. 강남구의 홍실 아파트인데요. 3월 네. 25일 날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했고 4월 초에 서류를 접수했어요. 네. 사업 시행 인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아직도요. 네. 신반포 13차 볼게요. 3월 31일 총회를 했고요. 네. 4월 7일 날 서류를 접수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결국은 지금 3개월 정도의 시점이 걸린 거죠. 네. 아직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음, 그 이후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인가를 못 받았고요. 지금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방배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총회 이후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데 4개월 7일 정도가 걸렸어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하는 건 좋지만 인가를 네. 받는 데까지 무슨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런 구청에 점을- 넣은 다음에도 몇 달씩 걸린다는 걸 고려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 뒤쪽에 있는 거는 대략 3개월, 4개월을 적용하면 벌써 9월, 10월, 11월까지도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공동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다 물 건너간 상태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공동사업 시행 여부를 공동사업을 시행해야 그나마 순서를 겹쳐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셔야 하는 거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네네. 올해 말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목숨을 걸고 있는 분들은 그 동영상 나중에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퇴양난이네요. 공동 사업 시행을 하질 않으면은 아예 남은 시간 안에 추진이 불가능하고 그렇죠. 공동 사업 진행을 했다가 역시 또 제초안을 된다라는 보장이 100% 있으면 하면 좋은데 안 안 되는 경우는 뭐 이제 이거 공동 그때도 사업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꼬리만 달리는 그렇죠. 거고. 시어머니 한 분 더 모시는 네.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시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올해 말에 관리 처분을 못 받게 네네, 되면은 그게 제일 무서운 구조적으로 이게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저는 나중에는 폐지되어야 할 법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다음번에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게 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새로 합니다. 생긴 시어머니를 떨어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낸다고 하면 곱게 나갈 시어머니가 아니시죠? 없죠. 예, 네네. 뭐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예, 고등법원, 그게 또 대법원까지 부담인 하게 되면 또 그 당시에 어떤 좋은 찬스 시기를 소송하느라고 다 놓쳐버릴 그럴 수 수가 있겠네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지금 언급드렸지만 올해말 관리처분 신청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별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나저나 오히려 완전히 안 되는 게 거의 확실한 단지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은 편한데 가격이 내리죠. 아, 그러네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가격이 내리는 거잖아요. 네. 네. 제주에 없던 38층 트윈타워, 1600객실, 지상 62m 야외 수영장, 10개 레스토랑과 쇼핑몰, 이 모든 것이 True. Dream come true. 이제 당신의 꿈을 소유하십시오.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